외부에 있는 먼지나 나쁜 것들이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 가지고 칫솔캡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저는 칫솔캡을 사용하는 것을 그닥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왜냐? 안녕하세요. 조용균연구소의 김석진 소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가장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칫솔, 과연 칫솔은 깨끗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특히나 칫솔과 같이 있는 공간이 있죠. 칫솔은 화장실 안에 있으니까 변기도 있는데 과연 어느 게 더 깨끗한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칫솔이 의외로 깨끗하지 않다는 얘기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칫솔에는 많은 세균들이 살고 있어요. 약간 정리가 필요한데요. 깨끗하다는 것에 정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고 세균도 없는 게 깨끗한가라고 했을 때 세균이 많고 적음이 깨끗함의 기본 정의에 포함된다면 칫솔은 매우 더럽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세균은 실제로 어디에나 있습니다. 우리 몸 어디 구석구석에 다 있고 그리고 우리가 만지는 모든 곳에 있기 때문에 세균의 존재만으로 깨끗하다 안 깨끗하다 보는 거는 사실 약간 무리인 것 같고요. 정리하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세균이 많다라는 정도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칫솔에 세균이 많은 이유는 아무래도 칫솔이 일을 하는 곳에서부터 출발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이를 닦잖아요. 우리 구강 또한 굉장히 많은 그리고 다양한 세균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칫솔이라는 자체가 치아에 붙어있는 세균들을 떼어내는 작업이라고 했을 때 떼어내고 난 다음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칫솔에 남아있겠죠. 이것을 제대로 씻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을 때는 그 세균들이 칫솔에서 증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 세균들이 우리 몸에 해를 끼치는 세균들인가요? 세균이라고 해서 무조건 해로운 게 아니라는 것은 이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오히려 우리 몸에 필요한 세균도 있고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특정한 세균들은 잘못하면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세균들이 있습니다. 밖에서 유입되지 않은 한 칫솔에 묻어있는 세균들은 내 몸에서 기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건강에 위협이다라고 볼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칫솔질하는 과정이 치아에 붙어있는 균들을 떼어내는 작업이라고 했을 때 일정 부분은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물로 헹구면서 또 없어지고 하지만은 아무래도 세균은 워낙에 작기 때문에 칫솔에도 붙어 있게 됩니다. 이것이 적절하게 세척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치되고 특히나 습한 곳에 놔둬서 건조가 용이하게 되지 않는 경우에는 거기에 붙어 있는 세균들이 증식하게 되는 것이죠. 칫솔은 엄밀하게 따지면은 세균들이 살기 아주 좋은 장소예요. 칫솔 자체가 세균들이 살 수 있는 장소, 즉 집을 제공하고 치아를 닦는 과정에서 같이 붙어오게 되는 음식물 찌꺼기나 우리 몸의 일부인 탈락 상피들이 이 세균들의 먹이가 되거든요. 우리가 먹은 음식물의 찌꺼기 그리고 내 몸에서 유래한 탈락 상피들이 양분이 되고 또한 수분까지 더해졌을 때는 완전히 세균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패가 차려진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그냥 방치됐을 때는 세균이 많이 증식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내 입 안에 있는 세균들이 오는 것이 일차적인 세균의 기원이라고 할 것이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균들이 올 수 있는데 상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화장실 안에 보통 칫솔이 있잖아요. 칫솔이 있는 곳과 우리가 보관하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변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변기를 사용하고 난 다음에 물을 내리죠. 에어로졸이라고 해서 물방울들이 튈 수가 있어요. 그 튀는 것들이 결국은 칫솔로 가서 대변에 있는 대장균 같은 것들이 칫솔에 묻게 되고 거기서 증식해서 실제로 스터디를 보면은 다양한 연구들이 얘기하는 것이 칫솔을 화장실에서 보관했을 때 특히나 여러 사람이 쓰는 그런 장소에 보관했을 때 칫솔에는 대장균도 살고 있고 그리고 우리 몸에 살고 있는 또 유해한 균 중에 하나인 헬리코박터 위험을 일으키는 그런 문제가 되는 헬리코박터 같은 균들이 존재한다. 또 우리 피부에 살고 있는 포도상구균 이것들이 우리 몸 안에 유입되거나 상처를 통해서 몸 안에 들어갔을 때 감염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일차적으로 내 몸에 살고 있는 균, 좋은 균, 나쁜 균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헬리코박터도 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변기에서 유래하는 대장균 그리고 이런 표면에 살고 있는 그런 포도상구균 이런 다양한 균들이 칫솔에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과연 변기를 통해서, 변기물을 통해서 칫솔을 오염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스터디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는. 그래서 변기를 물을 내릴 때 물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배설물들을 없애기 위해 가지고 빠른 속도로 돌아가게 되죠. 그랬을 때 실제로 그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더라고요. 변기마다 다르겠지만은 심지어 초속 2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은 속도가 빨라서 소용돌이도 나타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에어로졸이 생기게 되겠죠. 이 에어로졸이 데이터를 보니 한 1.5m까지 이 공중에 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20초 정도까지 잔존한다고 해요. 그래서 칫솔이 특히나 변기의 바로 옆에 있는 경우에는 오염이 될 여지가 꽤 있다. 이렇게 본다면 아무래도 플러시를 할 때 변기 뚜껑을 덮고 하는 것이 더 긍정적이겠죠. 그 세균이 칫솔을 오염시키는 데 있어서 좀 더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균들이 적게 만드는 것이죠. 양치질 후에는 충분하게 물로 헹궈서 가능한 한 거기에 붙어있는 유기물이나 세균들이 적게 만들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건조를 잘 시키는 게 중요해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물, 수분을 필요로 합니다. 세균도 마찬가지고요. 수분이 없는 상태가 되면은 생존하는 것들, 생명체들은 잘 살지 못해요. 그래서 잘 말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외부에 있는 먼지나 나쁜 것들이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 가지고 칫솔 캡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실제로 저는 칫솔 캡을 사용하는 것을 그닥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왜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칫솔을 관리하는 데서 가장 크리티컬한 요소가 건조를 잘 시키는 것인데, 그 캡 자체가 수분 증발하는 데 있어서 부정적인 역할을 미치기 때문에 이 수분이 잘 빠져나가지 못하면 세균이 잘 자랄 수 있는 원상이 돼서 오히려 캡이 외부에서 오는 것들은 막아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는 캡 안에 있는 세균들은 잘 증식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득보다는 실이 더 많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칫솔 살균기도 마찬가지일까요? 칫솔 살균기도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UV 활용해서 세균을 죽인다라는 그런 컨셉으로 제품들이 상용화된 게 있는데, 스터디를 보면은 UV가 일정 정도 세균을 없애준다라는 그런 데이터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UV 형식을 가지고 있는 기구도 만약에 캡이 있거나 상자같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자체가 수분의 증발을 막기 때문에 UV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지만은 아무래도 제품마다 생긴 게 다르겠죠. 이 밀폐된 형태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그 또한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즉, 수분 증발을 억제해서 세균이 더 잘 배양될 수 있게, 증식할 수 있게 하는 단점도 존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언가를 소독하는 방법이 되게 많잖아요. 예를 들면 전자레인지에 돌린다든지 아니면 삶는다든지, 살균을 하면은 소독에 도움이 될까요? 살균 자체는 당연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팩터를 고려해야겠죠. 실제로 칫솔은 삶는 걸 전제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너무 온도가 높은 곳에서, 즉 끓이거나 하게 되면은 칫솔모에 변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 마이크로웨이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잘 씻은 다음에 잘 말리는 그것만 잘 지킨다고 하면은 칫솔에 어떤 건강상의 문제는 없다라고 편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치약을 많이 쓰면은 더 세균을 잘 없애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PD님 제 역으로 여쭤보겠어요. 이 설거지 하시죠? 설거지를 할 때 세정제를 많이 짜서 하게 되면은 설거지가 더 잘 되나요? 왠지 더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의외로 세정제를 많이 쓰면은 거기 비례가지고 깨끗해지는 거 아니죠. 오히려 내가 얼마나 설거지 그릇이나 냄비들을 꼼꼼히 닦았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치약의 양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칫솔로 꼼꼼하게 치아를 닦았나가 중요하고, 마찬가지로 칫솔질하고 난 다음에 칫솔을 세정할 때도 치약의 양이랑은 별로 상관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마치 설거지할 때 세정제가 많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치약도 적당량이 있으면 충분하고, 오히려 둘 다 설거지도 칫솔질도 꼼꼼하게 닦아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싼 칫솔이 좋다는 거는 이걸 못 들어봤고, 제가 생각했을 때 그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비싸다고도 좋은 건 아니고.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전동 칫솔이 좋냐 아니면은 매뉴얼로 쓰는 수동 칫솔이 좋냐. 오늘 주제는 어떤 칫솔이 더 효과적으로 세균을 제거할 수 있냐 보다는 어느 게 더 세균 번식을 예방하는 데 더 유리할 것인가에 대한 측면을 봤을 때는 저는 일반 칫솔보다 전동 칫솔이 세균의 오염이나 세균이 증식하는 데 더 불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쉽게 생각하시면은 우리 일반 칫솔은 그냥 한 덩어리잖아요. 그죠? 원피스이기 때문에 세정하는 게 용이한데 우리 그 전동 칫솔은 보통 보면은 커넥터가 있고 그 안에 또 전동을 전달하기 위해서 안에 메커니즘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전동 칫솔은 그 안쪽에도 이 균과 침과 이런 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특히나 더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잘 세척해서 그 다음에 잘 말리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한 게 전동 칫솔이죠. 칫솔의 세균 걱정 때문에 칫솔을 얼마 만에 갈아줘야 된다,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칫솔은 칫솔의 기능이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을 때 갈아주는 건데 일반적으로 뭐 한 달이나 뭐 3달 정도에 마다 한 번씩 갈아주는 게 좋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너무 숫자로 얘기하는 것 같고 칫솔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힘을 줘서 사용하느냐 그리고 칫솔질을 하는 테크닉에 따라 가지고 오래 쓸 수도 있고 자주 바꿔줘야 될 수도 있어요. 가장 좋은 지표는 칫솔을 처음 샀을 때 보면은 칫솔 모가 다 이렇게 서 있지 않습니까? 가지런하게. 쓰다 보면 약간 끝이 휘는 밴딩 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때가 되면은 실제로 이제 바꿔줄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칫솔이 이 치아를 닦아주고 세균을 없애는데 실질적으로 작용하는 곳은 바로 팁이에요, 팁. 그러니까 칫솔의 끝. 그래서 칫솔이 휘어져 가지고 그 끝이 치아면에 제대로 닿지 못한다면은 그러면 기능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자주 갈아주냐 보다는 항상 칫솔모가 바로 서 있고 그 정도 형태를 유지하고 있나를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하고 칫솔모가 휘었다 뭐 이렇게 되면은 바꿔줄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죠.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칫솔은 반드시 각색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한테는 내 몸에 있는 상주균이기 때문에 나한테 문제가 안 될 수 있지만은 다른 사람한테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가족끼리는 안 쓰는 게 당연히 맞고요. 만약에 내가 위험이 있고 내가 헬리코박터가 있는 사람이다 하면요, 그러면 더구나 더 가족들한테 내 헬리코박터 균이 옮겨지면 안 되기 때문에 칫솔은 가족끼리는 같이 쓰면 안 되고, 조금 더 팁을 드리면은 따로 쓰더라도 보통 칫솔을 그냥 컵에 꽂아놓고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랬을 때 서로 이렇게 겹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반드시 칫솔이 어느 정도 간격이 있는 그런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칫솔 그 통을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리고, 그리고 칫솔 그 보관하는 통이 밑에가 열려 있는 걸 사용하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 그 물이나 침 같은 것들이 떨어졌을 때 그것들이 증발돼서 없어져야 되는데, 만약에 밀폐된 형태, 컵의 형태를 가진 그런 형태를 가진 칫솔 보관함을 쓰신다 그러면은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칫솔은 가족끼리 따로 쓴다. 그리고 보관하는 것도 서로 어느 정도의 스페이스가 보장될 수 있는, 관리될 수 있는 보관함을 쓰시라라고 말씀드려요.